이거 함수 단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1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집합 A가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집합이거든. 근데 A에서 A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F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일단 범위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자, X는 K는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K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fx라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어? 말을 해도 돼. 어디를 지나면서? K, K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쭉 증가를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K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되고, K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참수는 대칭축이라는 게 있어. 그 대칭축이 우리가 K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이 말이지. 여기 있는 fx 이 참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어디야? x는 뭐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도 되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볼 건데, 자, 우리가 여기 k를 집어넣으면 k제곱 더하기 6k가 우리가 k가 돼야 돼. 그럼 넘어가면 우리가 k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근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둘 중에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 보자. 자, 2번 같은 경우는 fx가 이렇게 구간별로 식이 주어졌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면 되냐면, x는 0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뭐를 따라간다라고 했어? x 플러스 6을 따라간다고 했지. 이 친구는 0에서 함수값이 얼마야? 0에서 함수값이 6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지. 자, 근데 0보다 작은 구간은 어때? 이 참수를 따라가는데 얘가 어쨌든 0,6을 지나지만 우리가 뭐를 확신할 수 없어? 대칭축의 위치를 확신할 수가 없어. 이 친구는 대칭축이 어디야? 대칭축. 이 참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계산하면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분의 2a,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2a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다시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2a. 그럼 얘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a가 대칭축이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a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칭축이 여기 있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게 fx가 되는 거고, 자, 만약에 다른 색으로 하자. 만약에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그려져?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fx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 이게 fx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함수값의 범위도 어때? 달라지겠지. 자, 너가 만약에 g 합성 fx의 치역을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g 합성 fx에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fx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한 문자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때 치환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그게 뭘까?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뭐를 설정해야 돼? 범위를 설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t로 치환하면 우리가 이 t의 범위라는 게 새로 발생해. 아까처럼 우리가 대칭축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검정색 그래프처럼 fx가 그려졌다면, 우리가 이 fx의 함수값의 범위, t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6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럼 우리가 이 범위에서 무슨 함수?
GT의 함수값의 범위가 7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GT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지. 근데 우리가 t가 6인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얼마예요? 6인 지점에서는 16. 그럼 t가 6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함수값이 16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니까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결국은 fx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그려지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자,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를 이쪽에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이잖아. 그럼 실제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진 게 fx인데, 그럼 fx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우리가 fx, 즉 t의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이 범위에서 우리가 무슨 함수? gt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야. 근데 gt는 결국 무슨 함수라고 했어?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이라고 했지. 근데 치역이 7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우리가 여기 대응되는 x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이 구간에서 치역이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럼 6을 넘겨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a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9. 그래서 a제곱은 3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으려면 a는 어떤 수? 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의 실근 x의 개수를 물어봤어. 합성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의 우리가 실근의 개수. 자, 그럼 합성함수를 만약에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가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안에 있는 fx를 우리가 한 문자로 치환하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돼. 자, 근데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면 되냐면 얘를 만약에 치환하게 됐을 때 다른 x에 관한 식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t라고 둬서 우리는 결국 ft는 t를 만족하는 t의 값을 먼저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치환해서 푸는 게 맞다 이 말이지. 자, 그럼 ft라는 그래프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잖아, 그치? 그리고 이것과 무슨 함수? y는 t, 뭐 변수를 x로 바꾸면 y는 x. 두 함수가 함수값이 같게 되는 x좌표를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2,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자, 그럼 우리가 교점이 몇 군데가 생겨? 두 군데가 생기지. 하나는 x좌표가 0, 다른 하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알파 뭐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자, 그러면 ft는 t를 만족하는 t가 어떻게 나온다고? 0이랑 알파 이렇게 나온다고. 이때 이 t라는 게 우리가 다시 치환을 풀어주면 뭐가 돼? fx가 되는데 이 fx가 0 또는 알파가 되는 x값을 또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번에 fx가 0이 되는 x값은 y는 0을 딱 그어서 교점 몇 개 나와? 0, 2, 4, 3개.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fx 함수값이 알파가 되는 x값은 몇 개인지 살펴보려면 y는 x에서 x가 알파일 때 y좌표를 찾으면 되거든. 여기가 알파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어주면 돼. 그럼 이건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니까 우리가 총 실근의 개수는 몇 개? 7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우리가 4번 들어가 보자.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얘가 뭐가 존재해야 된대?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어떤 함수가 돼야 되겠어? 1대1 그렇지,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리가 여기 있는 함수를 이제 케이스를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되겠지.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그대로 우리가 괄호로 빠져나오면 되거든. 그래서 2ax랑 2x를 더하면 2a 더하기 2x, 그리고 2a랑 2를 더하면 플러스 4a 이렇게 돼.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2x, 그 다음 마이너스 2a랑 이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둘은 일단 마이너스 2에서 연결된 함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딱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 점을 지나면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2a 플러스 2인 직선이 그려지고 왼쪽에서는 이렇게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그려지거든.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려면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어떤 조건이야? 1대1 맞아.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치역과 공력이 그렇지.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치역과 공력이 같다는 그냥 제껴두고라도 일단 1대1 함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여기는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야 돼? 그렇지. 둘 다 풀풀이 되거나 둘 다 마마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식으로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2a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2의 곱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이제 사이범위냐 바깥범위냐를 따져야 되잖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크다면 분명히 바깥범위인데 이제 함부로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최고차원 개수가 지금은 음수야. 그러니까 양수일 때 사이범위 바깥범위를 따져야 되거든. 지금처럼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서 2a 플러스 2,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어떻다? 작다 하고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범위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인데 자, 5번 같은 경우는 세 집합 ABC가 있어. 자,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이제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고 G라는 함수가 B에서 C로 대응되는 함수고 둘 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대. 자,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 빼기 G6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 자, 일단 F부터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A가 1, 2, 3, 4. 그 다음 B는 우리가 여기서 3, 4, 5, 6. 그 다음 여기서 C는 우리가 여기서 5, 6, 7, 8. 자, 그래서 요렇게 대응되는 게 F고 요렇게 대응되는 게 G거든. 자, 일단은 가조건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가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F3의 값과 G3의 값이 같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3이 대응되는 값과 여기 G에서 3이 대응되는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3이 대응될 수 있는 값과 G에서 3이 대응될 수 있는 값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어떤 원소밖에 없어? 5랑 6밖에 없거든.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지. 일단 첫 번째로 5에 대응이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6이 대응이 되는 경우로. 자, 만약에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넘어와 봐. 나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어? G 합성 F1이 5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F1이 얼마가 돼야 돼? 지금 G를 보면 5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X값이 3이잖아. 그러니까 F1이 그치 3이 돼야 돼. 그래서 1은 3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에서 모순이 생겨버려. 다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3에서의 역함수 값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역함수 값이라는 거 y가 3일 때 대응되는 x값이야. 근데 그게 지금 딱 1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이게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쭉 지우고 결국 3은 어디로 대응된다? 그렇지, 6으로 대응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3은 우리가 6으로 대응되고 얘도 6으로 대응된 게 확정이겠지. 자, 그럼 가조건 패스. 자, 그 다음 나조건을 보면 G 합성 F1이 우리가 5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른 원소 중 어떤 원소가 5로 대응될지 몰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나도 일단 패스. 자, 그 다음 다를 보면 3에서의 역함수 값이 1보다 커야 된다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나 4가 지금 3으로 대응돼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2가 3으로 갔다 쳐봐. 2가 3으로 갔으면 이제 여기서 라 조건을 들어가 볼까? 자, 라 조건에 이제 F4가 뭐랑 똑같다? GF4 마이너스 2랑 똑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4가 이렇게 되면 4로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 F4가 4가 돼버리잖아. 그럼 G4는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넘겨서 플러스 2 돼서 얼마로 가야 돼? 6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되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4는 우리가 4로 갈 수 없고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지. 4는 어디로 가야 돼? 5로 가야 되고 1은 4로 가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아까 F1은 4하면 우리가 G4는 5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여기에서 그럼 F4가 5가 되면 그럼 우리가 G5는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얼마로 가야 되니까? 7로 가야 되니까 6도 8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은 6번인데, 자, 6번에도 이번에 구간별로 우리가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운데 x는 1을 기준으로 이제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어 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때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지금 함수값이 얼마면서? 6이면서 우리가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을 따라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따라가. 자, 그리고 이 친구는 1에서 함수값이 3이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3인 직선을 따라가겠지.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돼? f 합성 fx는 fx를 만족하는 x값들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어떻게 푼다라고 했어? 맞아. fx를 t라고 치환한다라고 했지? 그럼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먼저 푸는 거야? ft는 t를 만족하는 t의 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fx고 우리가 여기서 y는 t는 이런 식으로 그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교점이 몇 군데가 나와? 2군데가 나오지. 바로 어떻게? 여기 3x와의 교점과 마이너스 3x 플러스 6과의 교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x와의 교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건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지? 이거 넘기면 2x는 0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6과 y는 x의 교점은 요걸 넘겨서 4x는 6이니까 x값은 2분의 3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ft는 t를 만족하는 t의 값이 뭐랑 뭐가 나와요? 0이랑 2분의 3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치환을 풀어서 어떻게 하면 돼? fx가 0이 된 지점과 2분의 3이 된 지점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fx로 되돌아와서 자, 이 fx가 이번에는 y는 0과 만나는 교점 몇 군데가 나와? 2군데. 그 다음 2분의 3과 만나는 교점도 몇 군데 나와?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x값 4개가 바로 이 방정식의 뭐다? 실근이다 이 말이지. 그럼 요거를 너가 다 찾아봐야 되겠지. 자, 그럼 먼저 여기가 0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0 되는 x값은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 그 다음 y는 3x에서 얘가 2분의 3이 되는 x값은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 얘가 2분의 3이 됐을 때 x값은 6을 넘기면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을 나눠주면 여기는 2분의 3이 돼.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 완전 그래프를 잘못 그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x는 1이 있으면 지금 위에 게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3이었죠. 그러니까 6이 아니고 3이었죠. 그래서 여기 1,3을 지나면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자리인 직선이고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3자리인 직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y는 x와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2군데가 있겠지. 근데 그게 각각 어떻게 나왔다고? 0이랑 2분의 3이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t의 값이 0이랑 2분의 3이니까 우리가 fx가 0이랑 2분의 3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이게 총 몇 군데가 나온다고? 요렇게 2군데랑 요렇게 2군데, 총 4군데가 나온다고. 근데 이 4군데에 뭐를 구하라고?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합을 구하기 위해서 x값 4개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 4개는 가운데 1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대칭 위치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4개의 x값은 평균이 1이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총합은 얼마겠어? 총합은 4가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4개의 평균이 1이니까 4개의 총합은 우리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 4개 총합은 우리가 1 곱하기 4, 4라고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4야. 그러니까 여기 선택지에 정답이 없는 거지. 좀 문제가 좀 뭐 잘못 출제됐거나 뭐 어쨌든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 보는데, 자, 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너가 혼자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같은 경우는 일단 fx가 뭐라고 주어졌어? x-a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주어졌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몇 코마 몇이야? a, a. 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어떤 방정식의 실근의 총합을 구해야 돼? fx는 fx를 만족하는 x 값들의 총합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 합성된 fx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치환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먼저 구해봐? ft는 t를 만족하는 t의 값을 먼저 구해봐. 근데 얘가 fx 그래프고 일단 y는 x라는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반드시 a, a를 지나면서 또 다른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자, 그걸 찾아보면 우리가 여기서 아니다, 찾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t의 값이 a랑 여기 뭐 대충 알파라고 할까? 자, 그럼 어쨌든 얘를 만족하는 t의 값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a랑 알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치환을 풀어주면 fx가 a가 되고 알파가 되는 x 값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 fx와 누구와의 교점? y는 a, y 교점. 그리고 fx와 누구와의 교점? 우리가 여기가 y좌표가 알파니까 y는 알파, y의 교점. 그럼 교점이 총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와. 결국은 이 3개의 뭐를 구하라? 합을 구하라거든. 자,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가운데 A를 기준으로 이 3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 대칭인 위치에 있지. 그럼 결국은 이 세 점의 x좌표의 평균이 얼마란 뜻이야? 가운데 A란 뜻이니까 총합은 얼마라고 보면 되겠어? 곱하기 3. 그치, A 곱하기 3, 3A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3A가 A제곱이란 뜻이라서 우리가 여기서 A의 값은 0 또는 3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들어가 보자. 자, 9번 같은 경우는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리고 y값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면 여기 영역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 영역의 그래프가 지금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그러니까 어쨌든 직선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된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사각 박스 안에 이제 직선이 그려졌을 때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대각선 위치에 있는 양 꼭지점을 지나야 돼.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만약에 이 양 꼭지점을 지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쳐봐. 그럼 우리가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근데 공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서 반드시 대각 위치에 있는 양 꼭지점을 지나야 돼. 근데 이제 그러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음수라고 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빨간색처럼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빨간색처럼 그려지려면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 4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대로 변변 빼주면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우리가 6에 있는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요거를 그대로 딱 집어넣으면 우리가 3분의 4 플러스 B가 3이니까 우리가 B의 값은 3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A, B 곱하고 거기다 9를 곱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10번 들어가 보자. 자, 10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간별로 지금 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구간과 큰 구간을 나눠주면 돼. 자, 일단 둘 다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여기도 2, 여기도 2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은 2가 나와. 근데 마이너스 4보다 큰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그 다음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그려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돼.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그렇지. 안에 있는 fx를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ft가 이제 n이 되는 우리가 t의 값을 고민을 해봐야 돼. 자, 그럼 ft는 이제 이 그래프고 y는 n은 상수함수잖아. 근데 교점이 2개가 생길 수도 있고 1개가 생길 수도 있고 빵개가 생길 수도 있거든.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충 일반적으로 2개가 생겼다 쳐봐. y는 n을 그려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교점 하나 t1이 나오고 여기 교점 하나 t2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t의 값이 어떻게 나와? t1이랑 t2 이렇게 나오지.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 t를 우리가 fx라고 치환을 풀어주면 이제 fx가 t1, t2가 되는 x값의 개수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fx는 다시 요거고 y는 t1과 y는 t2가 있을 거잖아. 그의 교점이 총 몇 개가 돼야 돼? 그러려면 이제 몇 개가 생겨야 되겠어, 교점이? 2개, 1개. 1개가 중요한 거야. 2개, 1개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t2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이제 여기 y는 2를 꺼서 교점이 하나가 발생하고 t1 이거보다 작으니까 교점이 2개가 발생하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3개가 된단 말이야. 즉 우리가 여기는 이 n의 값은 우리가 어디에서 함수값이어야 돼? 2에서의 함수값이어야 돼.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4가 n의 값이다 이 말이지. 정답은 1번.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11번이란 말이야. 자, 11번 같은 경우는 일단 A가 1, 2, 3, 4고 B가 2, 3, 4, 5야. 그래서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고 이제 G는 B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 일단 F3은 5, G2는 3이라고 돼 있고 일단 나 조건은 뭐라고 돼 있어? 어떤 X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간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어떻게 되기만 하면 되겠어? 한 개만 존재하면 되겠지. 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조건은 A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자, 사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다조건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 왜 그러냐면 이제 다조건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X를 넣었을 때 X 플러스 1에 대응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여기에 다른 숫자를 대입하면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무조건 서로 어떻게 나와? 무조건 다르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합성함수는 F 합성 G 합성 F라는 함수는 무조건 무슨 함수야? 1대1 대응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함수를 합성해서 1대1 대응이 됐다라는 말은 각각도 무슨 함수란 뜻이야? 1대1 대응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다조건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게 포인트야.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F 따로 G 따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자, 일단 F 따로 A 집합이 1, 2, 3, 4. 그 다음 B가 2, 3, 4, 5. 자, 얘가 F고 그 다음 B에서 A로 가는 게 우리가 G가 되겠지?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다시 F를 가면 우리가 여기가 1, 2, 3, 4. 자, 우리가 지금 3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 5로 간다라고 했고 그럼 이것도 자, 여기 1, 2, 3, 4가 아니고 2, 3, 4, 5지? 3은 지금 우리가 5로 가죠. 그 다음 우리가 G는 어디로 가? 3으로 가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세 함수를 합성했을 때 x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이 함수값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원소 중에서 누가 2랑 대응이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4가 지금 2로 대응이 돼야 이제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5로 가서 4를 넣었을 때 5가 함수값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겠지? 자, 그 다음
그럼 우리가 4는 지금 우리가 2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G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자신으로 가려면 이제 2, 3, 4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2는 이미 3으로 가고 3은 3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누가 누구로 가야 돼? 4가 4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원소 중 누가 4로 가야 되겠어? 최종적으로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바로 1이 4로 가야 2를 함수값으로 가지겠지. 1이 4로 가야. 자, 그럼 나머지 2는 어디로 가야 되고? 3으로 가야 되고, 2는 우리가 3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3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역시 2로 가야 2가 최종적으로 3으로 가서 다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G5는 1이 됩니다.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F1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지? 3. 그 다음 G3은 계산하면 2.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더해주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집합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되어 있지. a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a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영역에 우리가 fx가 그려지는 건데, 자, 이 함수가 지금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그럼 아까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했지? 증가하면서 어디를 지나야 돼? a, a를 지나면서 증가해야 되겠지. 안 그렇게 되면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반드시 a를 지나면서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a에서의 함수값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이 뭐랑 같아야 돼? a랑 같아야지. 자, 그럼 이걸 넘겨주면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이 0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a 값이 뭐 또는 뭐가 나와? 5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뭐도 만족해야 될까? 아니 증가해야 되니까 대칭축이 여기 있는 a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친구는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면 우리가 대칭축이 1이거든. 그래서 a가 1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되겠어? 그럼 당연히 a 값은 얼마? 5. 실제로 소수를 할 때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언급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3번 들어가 보자. 자, 13번 같은 경우는 x라는 집합이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야?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g는 무슨 함수래?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또 무슨 뜻이야? 함수값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정역이 있는 모든 원소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조건을 보면 지금 FE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함수값이 3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말 뜻은 우리가 GX는 항상 함수값이 얼마다? 3이다 이 말이겠지? 그럼 결국은 FX만 확정을 지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조건을 봐봐. 가조건에서는 F 합성 G2가 4라고 돼 있는데 G2는 그냥 얼마야? 그러니까 그냥 F3이 4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G1도 얼마? 그럼 F1은 얼마? 2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F라는 함수는 1, 2, 3, 4고 1, 2, 3, 4로 대응이 될 때 우리가 3은 4로 가고 그 다음 1은 2로 가고, 자, 그 다음 우리가 F2가 F4보다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2가 어디로 가고? 3으로 가고 4가 1로 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F4를 계산하면 1, 다시 F1을 계산하면 2라서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G3은 얼마? 3이라서 F 인버스 3을 계산하면 되는데 3의 역함수 값은 얼마? 2. 그래서 2 더하기 2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14번인데, 자, 14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간별로 식이 주어져 있지. 자,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과 3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3보다 작은 구간의 2차 함수를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가 지금 표준형으로 고치면 x-3의 제곱 더하기 5b-9거든. 그러니까 지금 3에서 함수값이 5b-9이면서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3보다 커나 같은 구간에 있는 우리가 여기 있는 직선도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그치? 음수가 돼서 이렇게 감소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뭐 2a-1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3에서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일단 2차 함수는 함수값이 얼마였어? 5b-9였고, 그 다음 직선은 함수값이 여기 x자리에 3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3을 집어넣으면 6a-3 b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5b를 만약에 우변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6a-6b가 되고 마이너스 3이랑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인데 이걸 우리가 좌변으로 넘기면 우리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a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b의 범위를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가 a 자리에 뭐에 관한 식을 넣으면 되겠어? b에 관한 식을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b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식을 가지고 마이너스 6b를 넘겨주고 그 다음 양변에 6을 어떻게 해줘? 나눠줘. 그럼 a가 b-6분의 7이잖아. 이게 우리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6분의 7을 넘겨주면 b가 뭐보다 작다? 6분의 10보다 작다. 즉 3분의 5보다 작은 거니까 정수 b는 최대값이 얼마? 1.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5번을 봐봐. 자, 15번 같은 경우는 x라는 집합이 1, 2, 3인데 이제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된대? 1대1 대응이 된대. 그래서 지금 f 합성 f1이 우리가 3이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f 합성 f는 우리가 x를 3개를 그려줘야 되잖아. 자,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1이 1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지? f 합성 f1은 1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이 3으로 가버리면 어때? f 합성 f1은 3으로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1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고 2가 3으로 가야 돼. 그럼 2가 3으로 가니까 3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f1은 2고 그 다음 f2는 우리가 3이라서 4 더하기 9니까 13이 정답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16번. 자, 우리가 지금 f가 있고 g가 있는데 이게 둘 다 뭐가 돼야 된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리고 1이 2로 가고 그 다음 g4가 5여야 한다고 했지.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야? g 합성 f2가 3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일단 2가 3으로 가거나 아니면 4로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로 가버리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버려? 5가 돼버려. 그래서 2는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되고 3이 어디로 가? 3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2는 4로 가야 되고 3은 4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하래. 자, 그래서 f1은 얼마? 2. 그 다음 g는 얼마? 4. 그 다음 g 인버스 3은 얼마? 그래서 둘을 더하면 7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17번을 들어가 보면 x라는 집합이 지금 2, 4, 6, 8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거든. 근데 여기에서 f6에서 f4를 뺀 게 f2랑 같아야 되고 f6과 f4를 더한 게 f8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의 값은 지금 우리가 그 1대1 대응이니까 4개가 모두 달라야 되고 그 다음 그 4개가 2, 4, 6, 8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 근데 생각해봐. f6과 f4를 뺀 게 f2랑 같아야 되고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한 게 다시 나머지 또 다른 값이 돼야 돼. 그럼 이 동그라미랑 세모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6과 2가 되면 되겠지. 6과 2가 되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 하나가 4고 나머지 하나는 8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하나의 케이스밖에 없다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면 그냥 바로 우리가 f6은 얼마? 6. 그 다음 f4는 얼마? 2. 그 다음 f2는 얼마? 4. 그 다음 우리가 f8은 8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f6은 6이니까 그 다음 또 f6을 하면 6. 그 다음 f 인버스 4는 2.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우리가 8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18번이야. 자, 18번 같은 경우는 x가 1, 2, 3, 4고 y가 2, 4, 6, 8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함수 f가 지금 무슨 함수래? 1대1 대응. 그리고 우리가 f1은 뭐는 아니래? 2는 아니래. 그 다음 다조건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f 합성 f 인버스는 무슨 함수가 된다고 했어? f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무슨 함수가 될까?
이거는 항등함수가 돼.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는데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하면 이제 반대로 대응되는 함수가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가 여기 있는 y 값에 대응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f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나중에 갔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x를 집어넣었을 때 일단 fx가 뭐가 나와? y가 나오지. x에 대응되는 값이. 그리고 f 인버스 y가 다시 얼마가 나와? x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x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온 거지? x가 나온 거지. 자 이번에 둘의 순서를 바꿔보자고. 자 f 인버스를 먼저 보내는 거니까 이거의 y에서의 함수값을 계산을 해볼 거야. 자 f 인버스 y가 얼마가 나오지? x. 그리고 다시 fx는 y. 그러니까 y를 넣었더니 y가 나왔네. 그러니까 어차피 같다가 되돌아오는 거니까 어떤 숫자를 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f랑 f 인버스는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변은 뭐? a. 즉 2를 곱해서 fa가 얼마가 되는? 2a가 되는 a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x라는 함수를 봐봐. 이제 1, 2, 3, 4가 있고 이제 y라는 집합이 2, 4, 6, 8인데 지금 우리가 1이 어디로 못 간다고 했어? 그치? 1이 2로 못 가니까 2가 4로 가거나 3이 6으로 가거나 4가 8로 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문제 오류라고 적었잖아. 그래서 답이 3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2, 3이 4, 6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 4가 4, 8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3, 4가 6, 8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답이 3개가 나온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해설 강의 좀 참고해봐서 조금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9번. 자, x라는 집합이 1부터 7까지 원소로 가진 집합인데 자,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일단 가조건에서는 어떤 조건이 적혀 있어? 이게 뭐의 정의야?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달라야 한다. 1대1 함수의 정의지. 자,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 합성 fx가 뭐를 만족해야 된대? fx-2x를 만족해야 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형 원소가 1부터 3까지면 1, 2, 3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f1이 얼마가 돼야 되고 f1 빼기 그 다음 우리가 f2는 f2 빼기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 f3은 f3 빼기 6이 돼야 되거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함수값은 최대 7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6을 뺀 걸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으려면 f3은 무조건 뭐여야 돼? 무조건 7이어야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생각해보면 1, 2, 3, 4, 5, 6, 7 그다음 1, 2, 3, 4, 5, 6, 7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3은 무조건 7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f3이 7이고 자, 그럼 우리가 f2는 이제 7은 될 수 없잖아.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2가 예를 들어서 뭐 5로 가버린다. 뭐 5로 가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잠깐만. 다시. 자, f3이 7이고 그럼 우리가 f3이 7이니까 f7은 또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f2 같은 경우도 이제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5가 돼버리면 f5가 얼마가 돼버려? 1이 돼버려. 그럼 우리가 5도 1로 가버리니까 이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겠지. 그래서 f2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6으로 가야 돼. 그래서 2가 6으로 가고 그 다음 f6은 얼마로 가야 돼? 2로 가야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f1도 뭘로 가야 되고 4로 가버리면 f1이 4로 가버리면 f4도 2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f1은 5로 가고 그 다음 우리가 f5는 3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운데 f4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f2는 6이 되고 그 다음 f3은 7, 그 다음 f4는 4.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우리가 정답은 17,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20번 들어가 보자. 자, 20번 같은 경우는 fx가 절대값 2x-4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일단은 우리가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지? 2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2고 다시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나와? 아니지. y좌표를 읽어야 되니까. 이 x가 2일 때 y값은? 아니 x축 위에 있는 점이면 얘가 2,0이잖아. 그러니까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0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어때? 맞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니은. 자,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이야? fx 그래프와 y는 x와의 교점이지. 자, fx는 위에 그래프 그려진 거고, 나 y는 x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4,4를 지날 거 아니야. 교점이 총 몇 개가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2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니은도 맞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합성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인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지? 치환을 해서 일단 ft는 t를 만족하는 t의 값을 먼저 구해본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군데랑 여기 한 군데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알파랑 4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거 치환을 풀어줘서 fx가 알파 또는 4가 되는 x값을 찾아봐야 되겠지. 자, 그럼 fx 그래프에서 y는 알파, y는 4 이렇게 끄면 교점이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4개 뭐를 구하래? 총합을 물어봤어. 근데 우리가 가운데 대칭축이 얼마지? 2니까 얘네 4개 평균도 2잖아. 그럼 총합은 얼마? 2 곱하기 4에서 8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디귿은 맞아 틀려? 그렇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21번.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f240을 물어봤거든. 근데 가족권에서 뭐라고 있어? 소수에서의 함수값은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 다음 어떤 숫자를 m 곱하기 n으로 나타냈을 때 이걸 fm 더하기 fn-1로 우리가 쪼개줄 수 있다고 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240을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소수로 분해를 시켜야 되니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야 되겠지. 자, 그럼 240은 2로 총 몇 번 나눠줄 수 있냐면 16? 맞나? 32로도 나눠줄 수 있나? 16? 16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2의 4승 16으로 나누면 이제 몫이 15가 나와. 그리고 15는 또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F240을 구하려면 일단 240을 어떻게 나타낸 다음에 2의 4승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낸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먼저 5부터 따로 뗄 수 있지? 그럼 F2의 4승 곱하기 3 플러스 F 얼마? 5 빼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따로 빼면 F2의 4승 더하기 F3에 또 마이너스 1이면 뒤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 요것도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 F2의 3승 더하기 F2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F2의 3승을 또 쪼갤 수 있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총 몇 번을 이 짓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2의 3승이랑 F2, 그 다음 F2의 2승이랑 F2 2개, F2의 1승과 F2 3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3번을 더하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F3 더하기 F5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3이 추가돼서 이제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수가 남게 됐을 때는 그냥 우리가 함수값을 그대로 소수로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2는 몇 개? 4개, 그 다음 3은 1개, 그 다음 우리가 5는 1개에다가 마이너스 5가 있겠지. 그래서 8에다가 3을 더하면 11이고 이제 5를 더하면 16이고 거기서 5를 다시 빼면 11이 정답이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22번인데, 자, 22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냐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일단 G 합성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두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해야 돼.
일단 먼저 가는 함수가 f고 나중에 가는 함수가 g인데, 자, 우리가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가는 함수에 무슨 역할을 할까? 아니 치역이 g의 정의역 역할. 그 다음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전체 합성 함수의 뭐랑 똑같을까?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전체 합성 함수의 정의역과 똑같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먼저 우리가 0부터 어디까지로 잡아? 1까지 잡아. 그러면 너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우리가 저 구간에서의 변할 때 우리가 x값의 변화량도 이제 0부터 1까지 그려지게 되겠지. 자,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y값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 2에서 0으로 변하죠. 요 점의 y값은 0이잖아. 그러니까 x가 0에서 1로 변할 때 y값은 2에서 0으로 변하지. 자, 그럼 우리가 그대로 그게 g의 정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럼 2에서 0으로 변할 때 함수값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옮겨지거든. 그럼 다시 x가 0에서 1로 갈 때 이제 그래프의 함수값의 변화량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0에서 1로 갈 때 여기 있는 모양을 그대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함수값이 변하니까 우리가 좌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칭된 함수값의 변화량을 옮겨줘야 되겠지. 또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가 x값이 2칸짜리인데 이 2칸짜리를 1칸짜리 이내에 우리가 그려줘야 되다 보니까 사이즈를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절반으로 줄여서 그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가 1에서 어디로? 2로 변한다라고 해봐. 그럼 y값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 0에서 2로 변하지. 그럼 그게 그대로 정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0에서 2로 가면 함수값이 이렇게 변하지. 그럼 우리가 그게 그대로 1부터 2까지 요 한 칸짜리 옮겨진다 이 말이지. 얘는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지. 사이즈만 어떻게 해서? 2배 줄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이 지금 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점이 지금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윗변 얼마?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뺀 1. 그다음 아랫변은 2. 그다음 우리가 높이는 얼마? 2에다가 나누기 2까지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요거는 그냥 우리가 1이니까 정답은 얼마? 그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23번인데, 자, 23번은 지금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9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지. 그리고 n이 뭐의 배수래? 9의 배수래. 자, 그랬을 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와 집합 y가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값을 어떻게 정의하겠대? n을 7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를 하겠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함수 fn이 지금 뭐가 존재해야 된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우리가 일단 정역 원소도 몇 개가 나와야 되겠어. 공역 원소가 7개니까 정역 원소도 그렇지 7개가 나와야 되고 그 7개가 어떻게 돼야 돼? 7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부터 6일 때까지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 S 집합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9의 요 사이에 있는 9의 배수가 뭐가 있어? 9, 18, 27, 36, 45, 54, 63, 72, 81, 90, 99까지. 근데 얘네들은 7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돼? 2, 4, 그 다음 얘는 7로 나눈 나머지가 6, 그 다음 얘는 1, 7로 나눈 나머지가 3, 5, 그리고 얘는 0. 얘는 7로 나눈 나머지가 다시 2, 4, 그 다음 6,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7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는 무조건 얘를 선택해야 되고 1인 거는 몇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어.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해야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7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는 2가지. 그 다음 우리가 4인 것도 2가지. 그 다음 우리가 6인 것도 그렇지.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3인 거는 1가지. 5인 것도 1가지. 그래서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6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24번. 자, 우리가 창원 남구 문제인데,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물어봤어.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뭐를 활용하면 되겠어? 치환을 활용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치환을 먼저 이용을 할 건데 일단 뭐를 치환을 할까? 그치, fx 플러스 2를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fx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 t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지. 왜냐면 fx 플러스 2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한 거기 때문에 fx 자리에는 t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어? ft와 마이너스 절대값 t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근데 일단 이 친구가 ft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4를 더해주고 빼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몇 콤마 몇? 2 콤마 마이너스 9야. 근데 얘는 지금 2 콤마 어디를 지난 함수지? 3을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꺾이는 직선이잖아. 그럼 교점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생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얘네 둘은 2에 대해서 어떤 위치니까? 대칭인 위치니까 하나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자, 하나만 계산하려면 우리가 일단 먼저 여기 있는 직선이 얼마지? y는 2보다 큰 범위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서 이거지.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얘와의 교점을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교점을 찾아야 되거든.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3x고 넘기면 마이너스 10.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2보다 큰 x 값은 얼마가 나와? 5가 나와. 그럼 요렇게가 세 칸이니까 여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걸 만족하는 t의 값이 뭐랑 뭐가 나와? 마이너스 1과 5가 나오지. 근데 우리가 t 치환한 걸 풀면 어떻게 돼? 플러스 2. 그럼 2를 넘겨주면 우리는 fx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아니면 얼마? 3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까 2 콤마 마이너스 9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서 y가 마이너스 3일 때랑 3일 때는 총 몇 군데가 나와? 4군데가 나오지.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여기 가운데 2가 평균이니까 총합은 얼마? 8.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 자, 25번. 자, 우리가 지금 정의역이 2보다 커나 같은 범위고 그 다음 공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 a 플러스 1보다 커나 같은 범위지.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2차 함수가 그려지잖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2에서의 함수값이 a 플러스 1이면서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그러려면 대칭축이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이제 좀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지금 fx라는 함수식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면 x-a 제곱에다가 a 제곱을 빼야 되잖아.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여기서 대칭축 a가 지금 어때야 되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다음 두 번째 2에서의 함수값 4 마이너스 4a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돼야 돼? a 더하기 1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2a 제곱 마이너스 5a에다가 4 빼기 3은 어차피 1이니까 양변에 1이 날라가서 이렇게 되거든. 그럼 a 값이 0 또는 2분의 5가 나오는데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a 값은 얼마? 0. 자, 이거 26번은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그거 보고 조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인데 자, 우리가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 자,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것도 1을 기준으로 지금 얘가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지? 1 플러스 a고 지금 얘는 대칭축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여기에서 1보다 작은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서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지?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b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bx 플러스 5에서 1에서 함수값인 b 플러스 5가 뭐랑 같아야 돼? 1 플러스 a랑 같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뭐의 범위를 찾아야 돼? a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여기 b 자리에 뭐에 관한 식? a에 관한 식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b는 뭐랑 똑같으니까? a 빼기 4랑 똑같으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돼서 a는 뭐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돼. 그래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은 5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자, 우리가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합성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야 되거든. 그럼 일단 뭐부터 한다고 했어? 그렇지. 우리가 안에 있는 fx를 우리가 t로 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ft는 3이 되는 t의 값을 먼저 찾아봐야 돼. fx고 얘가 3이잖아. 자, 그럼 그게 하나가 얼마가 나오고
2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4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6이 나오지. 그러니까 일단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이 얼마가 나와? 4랑 6이랑 2가 나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치환을 풀어줘서 이번엔 fx가 4, 6, 2가 나오는 x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2가 나오는 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고, 그 다음 4인 거는? 그렇지. 그리고 6인 거는 없죠. 그래서 2인 게 1, 3, 7이고, 그 다음 4인 거는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3, 5, 7을 우리가 모두 더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얼마가 나오냐면 16. 자, 그 다음에 29번을 들어가 보면, 자, 2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지? 자,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되겠지. 자,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아닌 양수니까 어떻게 돼?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k 더하기 1x 그 다음 k 플러스 2.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1에서는 함수값이 3으로 똑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만 어떠면 돼? 부호가 같으면 돼. 그래서 식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이 부호 바뀌어서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 30번. 자, 3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도 케이스를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되겠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x 마이너스 a의 플러스 2고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플러스 2가 없었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겠어? 0과 a를 절편으로 이제 아래로 볼록인데 이제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그 다음 0과 a를 절편으로 위로 볼록인데 a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지. 근데 이게 그대로 우리가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2가 되고 x축이 여기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fx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랬을 때 fx가 2가 되는 x값이 4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하면 되겠어? fx를 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ft가 2가 되는 t의 값은 일단 뭐가 나와? 0이랑 a가 나와. 그럼 우리가 fx와 누구와의 교점? y는 0과 y는 a와의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돼. 근데 y는 0과의 교점 몇 개가 나와? 1개. 그럼 y는 a와의 교점은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a가 여기 있어야만 하거든. 그럼 a의 범위가 2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 여기 가운데가 2분의 a인데 2분의 a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자, 2분의 a는 우리가 이쪽에 딱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라서 4분의 a 제곱 플러스 2야. 그러니까 a가 2보다는 크고 4분의 a 제곱 플러스 2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양변에 4를 곱하고 정리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즉 a가 2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2번 fx는 2가 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요거 fx를 t라고 치환하면 t가 뭐 또는 뭐가 나와? 0 또는 a가 나와. 근데 0은 우리가 여기서 치환을 풀어주면 fx가 0 또는 a가 되는 x값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 3개가 모두 무슨 수여야 돼? 양의 실근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y는 0과의 교점은 지금 0보다 어때?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작아요? 그치, 작지. x좌표가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나머지 3개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1번처럼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결국은. 근데 우리가 이 3개의 합이 어때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일단은 우리가 얘네 둘의 합은 어떻게 돼야 돼? 가운데가 2분의 a니까 곱하기 2 해서 얘네 둘의 합은 a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만 구하면 되겠지. 근데 저기 있는 교점이 결국 누구와의 교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x a 플러스 2와 그 다음 y는 a와의 교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 마이너스 a는 0이라서, 자,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셔야 하는데,
근의 공식을 쓰자.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a 플러스 쪽이겠지? 오른쪽이니까 루트 이제 a 제곱에서 4의 2-a를 더해야 되겠죠?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우리가 여기 두 개 합 a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한 게 요렇게 된대. 자, 그럼 우리가 비교하면 a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에 2-a를 더한 게 얼마래? 2분의 1에 9 플러스 루트 13이래. 근데 여기서 a가 무슨 수라고 했어?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루트 안쪽이 얼마가 돼야 돼? 13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겠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8이 13이 돼야 되니까 13을 이항하면 a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21이 되고 이게 0 돼야 돼서 플러스 7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가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7이거나 4인데 양수해야 되니까 정답은 그냥 4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 자, 그리고 얘가 마지막인데 요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서 너가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질문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